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 50대 한인 조모 씨의 렌트 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최소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공무원 노조가 맨해튼 교통혼잡률 시행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뉴욕주가 소비자보호법의 일환으로 오는 11일부터 신용카드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 버겐카운티에서 3개월 아들의 살해 혐의로 기소된 그레이스 유 씨의 구명운동이 펼쳐졌습니다. 태미 머피 여사가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하면서 필 머피 주지사의 지지율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 자부심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외선거를 놓치지 않는 거죠.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 신청할 수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소중한 한 표를 위해 신고 신청하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포로 사이트를 통해 뉴저지 펠팍의 방 렌트 계약을 체결한 뒤 돈까지 다 보내는데 입주 직전 일방적으로 입주 불가 통보를 받고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20대 한인 사회 초년생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글을 올린 50대 한인 남성 조모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10여 명에게 계약 취소 비용을 환불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KBTV가 심층 취재한 결과 조 씨가 포털에 올린 집 중 하나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매물이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8가에 위치한 한 주택의 2층 방. 좋은 위치는 물론 널찍하고 깨끗한 방에 와인셀러도 있는 부엌에다 가격까지 저렴합니다.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계획 중이었던 20대 여성 A씨는 올해 1, 2월 약 2달간 단기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 한인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에서 방을 검색하던 중 뉴저지 최고의 방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조모 씨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취재진의 확인 결과 룸메이트 임대 매물을 올린 조모 씨는 해당 집 1층에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에게 새들어 사는 1년 단기 세입자였고 2층에 약 3개의 방을 각각 룸쉐어 매물로 올려 서브리즈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조 씨에게 연락을 취한 A씨가 방을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냐고 묻자 조 씨는 방 내부를 찍은 영상을 보내주면서 벌써 6분이 문의가 들어와 곧 계약이 완료될 것이라며 문의한 사람들과 연락한 내용, 그리고 심지어 전에 살다 나간 사람의 여권 사진이 들어있는 문자 내용까지 캡처해 A씨에게 보여줬습니다. 한국에서 원격으로 계약하는 터라 찝찝하지만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머물 곳이 필요했고 또 방이 나갈까 조급했던 A씨는 보증금과 2달치 비용 총 2,600불을 송금했습니다. A씨가 조 씨를 믿고 계약을 결심했던 또 다른 이유는 조 씨가 자신의 여권 사진과 운전면허증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2달치를 선불하면 할인해주겠다. 미국에 입국하는 날 JFK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겠다며 너무도 친절했습니다. 그러나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불과 이틀 전 지금 살고 있는 룸메이트가 일방적으로 이사를 안 나가고 있다며 A씨의 입주가 어려울 것 같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이 비워질 때까지 임시 숙소를 잡으면 자신이 차액을 지불해주거나 다른 집을 구하면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씨는 미국에 입국한 뒤 다른 집을 직접 보고 계약할 생각으로 3일간 임시 숙소를 구한 뒤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후 조 씨의 연락 빈도수가 현저히 떨어지더니 송금은커녕 이전에 살던 사람인 K씨와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천재지변의 일이 생겨 사태를 해결하느라 아직 환불해줄 수 없다고 피하고 A씨가 환불을 재촉하면 짜증이 난다라며 역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다. 12월 20일에 이사 가기로 한 여자가 이사 안 나가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내보내기 위해서 막말을 조금 했더니 이제 경찰에 신고도 당해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뭐 변호사를 구해서 했는데 아무리 빨라도 그게 1월 2일에야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2일까지 임시 숙소를 구하거나 자기가 그 비용을 50불씩 1박에 50불씩 줄 테니까 그 5일치 임시 숙소를 구하거나 아니면 지금 다른 집 구하겠다 하면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출국 한 이틀 정도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집을 구하려니까 너무 막막해서 그럼 제가 비행편을 바꾸겠다. 그래서 1박에 50불씩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금액만 받고
제가 비행기표 그 수수료 발생하는 거 그냥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막 이렇게 해야겠다가 막무가내로 이제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하니까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뭐라 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을 보내라 미국 도착하는 즉시 보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제 한국 계좌를 보내드리면서 원화로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연락을 이제 일십을 다 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그냥 일십을 하고 A씨는 그렇게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펠팍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조씨는 K씨와 다툼을 벌이다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졌고 K씨에게 가해진 조씨의 위협 정황이 인정돼 지난달 K씨에 대한 조씨의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경찰서는 A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신고를 접수한 사람이 12명에 달한다고 전하며 조씨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씨로부터 렌트비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만든 단톡방에는 16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피해를 입었지만 단톡방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면 실제 피해자는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진은 직접 조씨와 인터뷰를 시도했고 전화 인터뷰는 거부했으나 이메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씨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 국무부로부터 비자 취소 결정 통보를 받았고 미국으로 입국을 해야 은행 거래가 가능하다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 나의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력이 안 돼 렌트비를 당장 돌려주지 못하는 일 말고도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조씨 관련 렌트 사기 피해자는 팰리세이즈 팍 8가에 있는 집 말고도 4가에 위치한 집에서도 다수 발생했는데 취재진의 확인 결과 4가에 위치한 집은 현재도 부동산 거래 웹사이트 진로우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살고 있는 사람이 없는 집이라는 것인데 조 씨는 이 집의 주인 행세를 하며 계약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취재진이 해당 주소의 부동산 에이전트와 통화한 결과 이 집의 건물주나 부동산 측은 조 씨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서 8가지 피해자 A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와중에도 조 씨는 이 4가에 있는 집을 문의한 피해자 B씨와도 거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법은 동일했습니다. B씨에게 친절한 방소개 영상과 직전 계약자들과 한 문자 내용 등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후 계약서에 사인할 것과 보증금 그리고 첫 달 렌트비 송금을 서둘렀습니다. 자꾸 빨리 계약을 뭔가 하려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 얘기는 없었어요. 이 사람이 수법이라 느낀 게 저분도 바로 직전에 상황을 뭐 이런 계약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직전에 취소해서 나 지금 되게 오늘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나는 상황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랑 한 카톡을 보여주면서 뭐 오늘 바로 직전에 취소하셨던 분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주인분들은 뭐 9일에 뵐 수 있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다 자랑했어요. 12월 25일 날 집 샀다고. 그게 그 사가 남의 집. 돈이 없어. 계약을 결심한 B씨는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다는 조 씨에게 캐나다 달러로 2,368불을 송금했는데 역시나 입주 예정 날짜 직전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이번에는 팰리세이즈 팍 시청이 입주 허가 신고를 처리하지 않아서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피해자 A씨와 마찬가지로 민박 등 임시 숙소를 잡으면 미국으로 들어가는 대로 그만큼을 일부 환불해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조 씨의 연락이 뜸해지자 계약 전면 취소와 전액 환불을 요구한 B씨의 문자 직후에는 미국으로 들어가기 전까진 돈을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며 기다리거나 고소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LA에서 뉴저지로 이사를 온 피해자 C씨의 경우 레오니아에 위치한 집을 문의했는데 조 씨는 이 집을 자신이 지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반려견까지 된다는 말에 기뻐한 C씨는 조 씨의 지시에 따라 2,300불을 한국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LA에서 짐을 먼저 보내고 싶다는 C씨의 말에 조 씨는 8가에 있는 집의 주소를 알려줬고 이에 대해 의아해하던 중 정체 모를 캐리어들을 받은 8가의 타민족 집주인이 택배에 적힌 C씨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짐을 찾아가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 같은 돈이지만 기소로 이어지기에는 피해본 금액이 소액인데다 보상 가능성도 적고 피해자는 늘어만 가는 상황입니다. 사기임을 직감한 피해자들은 즉각 매물글을 발견했던 한인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에 조 씨의 아이디를 신고했고 해당 사이트는 조 씨의 계정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조 씨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메일이나 사이트 계정을 빌려달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급기야 자신의 은행 계좌에 걸린 락을 풀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한국이나 타주에서 이사를 가는 경우 직접 가서 매물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임시 숙소를 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시간과 돈을 절약하기 위해 이처럼 원격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대부분의 피해자들 공통점 역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원격으로 단기 임대 계약을 원했던 또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유학생 또는 사회초년생들이었습니다. 아울러 뉴저지에서는 세입자가 또 다른 세입자를 두는 서브리즈 개념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30일 미만의 단기 렌트를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2016년 제정돼 현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펠팍 등 한인 밀집 거주 지역에서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한국이나 타주에서 이사를 오는 사람들의 경우 지역 내 주거 관련 법안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암암리에 룸메이트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법안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최대 $1,250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경찰관, 소방관 등 뉴욕시 공무원 40만 명이 가입된 노동연합이 맨해튼 교통 혼잡료 시행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뉴욕시 교사 노조와 스타튼-아일랜드 보로장 등이 제기한 소송에 합류한 것으로 교통 혼잡 통행료 반대 움직임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노동연합 대표 해리 네스폴리는 혼잡 통행료 징수는 뉴욕시의 또 다른 미친 정책이라고 격하게 표현하면서 혼잡 통행료가 시행되면 맨하탄을 오고 가는 근로자들에게 연 출퇴근 비용이 $4,000 추가로 부담되며 이는 노동자를 위협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 노동연합 MLC는 뉴욕시 교사노조와 경찰관, 소방관, 노동조합 등 102개 노조, 노조원 40만 명이 가입된 단체입니다. MLC는 회원 노조를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78%가 소송을 지지하는 데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 네폴리스 위원장은 교통 혼잡료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노동자들의 출퇴근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시 교사 노조와 스테이튼-아일랜드 보로장, 뉴저지 주 정부, 로 맨하탄 주민 등은 통행료 부담으로 생존 위협을 받게 됐다며 교통 혼잡료 시행을 저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에 뉴욕주 연방하원의원 니콜 말리오타키스, 제임스 스코우피스 주 상원의원, 데이빗 카 뉴욕시 의원 등 18명의 뉴욕주 소속 정치인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으며 이들은 고소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은 업무 특성상 하루에도 몇 번씩 맨하탄과 퀸즈를 오가야 하는 상인이나 생업 종사자들은 교통 혼잡세가 시행될 경우 큰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하며 생존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다양하고 많은 수의 시민들이 반대 움직임에 동참한다는 것은 혼잡 통행료 시행이 그만큼 뉴욕 주민들에게 광범위하고 깊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MTA의 재정 적자를 돕기 위해 운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혼잡 통행료 시행이 정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가 새로운 소비자 보호 및 투명성 강화 법안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성점들은 다음 주부터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보다 명확히 하는 새로운 소비자보호법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 시민들은 숨겨진 신용카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며 이 법에 따라 갑작스러운 할증료 부담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투명성은 기업과 지역사회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이제 고객들은 예산에 맞춰 소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현금 가격 옆에 수수료가 포함된 신용카드 가격을 같이 표시하거나 신용카드 가격을 나열한 다음 고객에게 현금 사용 시 할인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또 모든 가격을 신용카드 가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직불카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수수료는 신용카드 제공업체가 사업체에 청구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위반할 때마다 $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산대에서 신용카드 가격 책정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 보호국에 불만을 제기해 뉴욕주의 판매자에게 지불한 초과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되는 판매자를 법무부 장관 또는 지방정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은 소비자에게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법률을 준수하고 사기 및 기만적인 관행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이후에는 지방정부가 이 법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비자에게 규정 준수를 위한 추가 리소스를 제공하고 지방정부가 시민을 위한 소비자 보호를 촉진할 수 있는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오늘 오전 bergen 카운티에 위치한 법원 앞에서 지역 한인 단체장들이 모여 그레이스 유 구명 운동을 펼쳐졌습니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그레이스 유에 대해 한인 리더들은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신생아의 사망 원인을 모친에게 억울하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정의 구현을 외쳤습니다. 정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저지 버겐 카운티 법원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그레이스 유 씨에 대한 스테이터스 컨퍼런스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이에 그레이스 유 구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인 단체장 연합회는 뉴욕의 여러 한인 단체들과 함께 오전 10시부터 법원 앞에 집결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시위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버겐 카운티 법원 앞에 결집한 이들은 집회를 통해 그레이스 유 씨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며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것이 아닌 태생적으로 약하게 태어났을 뿐 아니라 당시 아기의 호흡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많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한 김광석 한인회장, 이대우 뉴저지 한인회장은 억울하게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그레이스 유 씨에 대한 사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녀를 향한 정의 구현을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인 단체장들은 자녀를 잃은 어머니에게 법원이 일방적으로 살해 혐의라고 판단해 수감하는 것은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이자 억울한 옥살이라고 지적하며 그레이스 유가 수감된 이후 생후 3개월 때 사망한 아들과 쌍둥이로 태어난 아들, 6살 난 딸이 엄마 없이 지내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원은 당장 이 부당한 판결을 뒤집고 억울한 옥살이를 중단토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인 태미 머피 여사가 연방 상원의원직에 도전하겠다고 출마 의사를 밝힌 뒤 머피 주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무당파 응답자의 경우 머피 여사의 상원직 출마 발표 이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지지율은 21%나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필 머피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 여사가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하면서 필 머피 주지사의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뉴저지주 페어리 디킨슨 대학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뉴저지주 페어리 디킨슨 대학은 6일 불법 금품 수수 혐의로 연방 상원의원직에서 물러난 반 메넨데즈 의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뉴저지주의 영부인 태미 머피 여사가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겠다는 출마 의사를 밝힌 후 머피 주지사의 지지율이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즉 머피 주지사의 정치 인생에 아내인 태미 머피 후보자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뉴저지주 페어리 디킨슨 대학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머피 주지사에 대한 비호감도는 43%로 직전 조사에서 보였던 37%에서 비호감도가 6% 상승했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특히 공화당 지지층 가운데 머피 주지사를 지지하는 비율은 42%였지만 머피 여사가 상원직 출마를 선언한 이후 32%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며 10% 감소했습니다. 무당층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무려 61%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머피 주지사 지지율은 머피 여사 출마 선언 이후 40%까지 내려가며 21%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월 21일부터 28일까지 뉴저지 프린스턴 소재 브라운 리서치를 통해 실시했으며 201건은 유선 전화를 통해 461건은 휴대전화를 통해 나머지 353건은 문자를 통해 외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전송하고 링크를 클릭해 실시 토록했으며 100% 영어로 진행됐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설치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소가 4곳으로 확정됐습니다.
투표소는 뉴욕 총영사관 8층 회의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뉴저지 한인회 2층 사무실, KCC 한인 동포회관 203호 강의실 등 4곳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제외투표소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 동안 운영되며 그 외 투표소는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3일 동안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운영 기간 중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박진홍 위원장은 유권자 등록 2월 10일까지 적극 참여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시건더에 따르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지난해 12월 3.1%, 11월 4.5%보다 누그러졌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크게 개선됐습니다. 1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는 79로 지난해 12월보다 69.7% 올랐습니다. 이는 예비치보다 약간 오른 수준으로 지난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앞으로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1월 소비자 기대 지수는 77.1로 예비치보다 높아졌습니다. 미시건대는 소비자 심리는 인플레이션과 개인 소득에 대한 전망이 개선되면서 13% 급등해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1월 상승률보다 높았던 적은 지난 1978년 이후 단 5회 정도였는데 그중 한 번이 지난해 12월에도 14% 정도 오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단기 비즈니스 전망은 27%나 치솟았다며 소비자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중재 비영리 기관인 BBB가 국세청을 사칭해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편취하는 사기 등 세금 보고 관련 범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요 사기 유형에는 타인의 소셜 번호를 사용해 세금 보고를 하고 환급금을 수령하는 세금 신원 도용 사기를 비롯해 이메일 피싱, IRS 직원 사칭, 가짜 세무 대리인 등이 있습니다. IRS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세금 관련 사기 피해 규모가 5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BB는 세금 보고 관련 사기 피해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은 사기꾼들이 범행에 나서기 전에 세금 보고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보완을 위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IRS 웹사이트에서 6자리 숫자로 된 신원보호, 핀을 받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전 세계 한류 전파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뉴욕 코리아 센터가 오는 24일 마침내 공식 개관합니다. 지난 2009년 3월 신축 부지를 매입한 지 약 15년 만입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맨하탄 32가 한인타운 인근에 세워진 뉴욕 코리아 센터는 196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과 전시장, 정원, 도서 자료실, 부엌, 강의실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김천수 뉴욕 한국문화원장은 센터의 디자인 컨셉은 대한민국 5,000년 역사를 상징하는 자기, 나무, 독이 3개 재료를 사용해 지어진 건물을 유리 상자가 외부를 감싸는 구조라며 자기와 나무, 독이는 각각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층에 위치한 전시장은 다음 달 6일 존배 조각가 전시회로 일반인들에게 첫 선을 보입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는 매주 화요일에서 토요일 주 5일 운영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